회원님, 제가 다가구 물건 찾은 것 같아요. 아, 네.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아, 네. 여기가 능동이에요. 그러면 네. 군자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아차산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위치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리고 주인 세대 포함해서 방이 16개. 그리고 월세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1200, 1300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도 금액대는 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에 입찰하면 좋을지도 이 물건을 봐야 또 아는 거니까 네. 같이 한번 임장 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도착을 했습니다. 네. 능동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예전에 4세대 입찰했던 적이 몇 번 있거든요. 능동도 여러 번 돌아다녔던 기력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능동 오면 느낌 좀 다르지 않으세요? 네, 뭔가 여유가 좀 느껴지고 거리도 쾌적하고. 굉장히 좀 잘 사는 동네 느낌이 있어요. 중곡동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느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광진구 내에서 이 빌라 다가구 밀집 지역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느낌이 확실히 틀린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아파트가 없어요. 다 보시면 다가구랑 빌라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 바로 넘어가면 이제 어린이 대공원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 하나도 안 된 동네예요. 근데 이제 3년 전에 22년도죠. 네. 그때 고도 제한 좀 풀었거든요. 아.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재개발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자체만으로도 평온하게 좀 살고 있는 동네인 것 너무 같아요. 좋은데요? 맞아요. 여기에 있는 다가구가 지금 현재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자역에서 네이버 지도로 보니까 도보로 한 10분 정도. 아차산역이 여기 있어요. 네네. 도보로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 다가구도 보실 때 수요 봐야 돼요. 공실 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다가구가 이제 방이 한 개인 데도 있고 두 개인 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1인 가구. 맞아요. 직장인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특히 서울은요. 그러면 직장인들은 어디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회사에 네, 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아요. 강남도 군자역에서 타면 한 13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네. 이제 5호선도 오기 때문에 이거 타면 뭐 도심공까지는 20분, 여의도도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가구 다중주택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아요? 방 개수? 방 개수. 수요? 수요? 맞아요. 이거 네. 다 중요하긴 해요. 그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매도가 되는지. 우리가 보통 다가구 다중주택 하면 저 월세 나오는 거니까 수익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다가구 다중주택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언젠간 매도를 해야 돼요. 회원님도 이제 대전에 있는 물건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100년, 1000년 우리가 월세 받을 건 아니고 네. 중간에 갈아타기 하시면서 좋은 입지로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매도할 만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보다는 입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무조건 역세권 10분 이내 거 보셔야 되는데 여기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역세권 2분 거리예요. 네. 봤더니 막 앞에 도봉역이에요. 그럼 어때요? 별로. 그래서 어떤 지하철을 탈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강남 접근서 꼭 보셔야 돼요. 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분 만에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요가 많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방은 약간 입지 개념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네. 대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동네 봐야 될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봐야 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방 개수? 맞아요. 수익률 봐야 되는 네. 거죠. 네. 이 수익률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방 개수 그리고 월세 얼마큼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좀 살펴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물건이에요. 와. 굉장히 큰데요? 주차 자리 굉장히 많죠. 네네. 이거 다가구 주택 같아요. 서울에서 네. 수익률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가구 안 짓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구 하지만 서울에 네. 있는 거 거의 다중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다가구 거의 없어요. 네. 이거 제가 건축물 대장만 빠르게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다가구 주택이 맞아요. 왜냐면 저도 놀랐어요. 네. 경매 정보지에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보면 다중주택이거든요. 아. 우리 경매 정보지부터 같이 보고 물건을 마저 살펴보시죠. 서울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진짜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리고 토지 면적이 아까 넓다고 하셨잖아요. 네. 76평입니다. 우와. 굉장히 넓죠. 건물 면적이 142평. 근데 토지 면적 대비해서 뭐 엄청 넓은 편은 아니에요. 아마 네. 다중주택이었으면 더 뺐을 것 같은데 감정가가 33억 9,900만 원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유찰돼도 27억대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유찰해야 21억대이거든요. 아무리 토지 크기가 76평이 된다 하더라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률 한번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권리사항을 보니까 2013년 1월 22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 네네.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요. 16명의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근데 근저당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순위 배당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소액 임차인 분들도 이제 한두 분 계세요. 그래서 음. 배당 받으시는 임차인들이 있어서 아마 좀 다행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 낙찰자에게는 인수되는 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입찰 해도 되는 물건인 네, 거죠. 네. 매각 물건 명세사항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물건을 마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축 연도가 2013년이거든요. 12년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1년 됐을 거예요. 비교해 보면 좀 어때요? 거의 뭐 준신축급 같지 않아요? 3, 4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샤시를 보면 그래도 세월은 좀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지을 때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쪽이 남향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남향 세대들 보니까 지금 시간대 햇빛들 굉장히 잘 들어와요. 이쪽이 이제 서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햇빛 받는 세대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쪽에 사시는 분들의 만족감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다중주택에서 주차 해봐야 한 대 나와요. 그쵸? 근데 맞아요. 지금 4대, 8대, 여기까지 두면 9대고요. 보니까 아래에 불법 건축물로 하나 더 들어간 집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하까지 둔다라고 하면 최대 10대까지도 둘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어서 그 금액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성을 봤더니 저 1층은 그냥 불법 건축물이죠. 그렇게 지금 해놨네요. 하나 들어가 있고 네.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그리고 4층에 2가구. 탑에 증축을 해놨죠. 네네, 맞습니다. 저기가 1가구. 불법 건축물이 등재가 돼 있을까요?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는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저 혹시 위에 보이세요? 네, 지금 태양광. 가려놓은 것 같아요. 확실히 어. 위반 건축물이 있긴 한데 태양열판 있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좀 가려놔서 위성에서 안 찍혔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도 있군요. 저게 지금 투룸 구조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쪽 라인이 다 투룸이네요. 네. 그래서 투룸이 1, 2, 3, 4, 5, 5개 있고요. 원룸이 5, 네. 10개, 그리고 3룸이 하나 있는 구조예요. 구성은 굉장히 좋아요. 다중주택 보시면 거의 원룸 구조거든요. 이런 다양한 구조가 안 나오는데 네네. 저는 다가구 다중주택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시는 길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다양한 수요가 들어오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대전이든 지방에 있는 물건 보실 때는 원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원룸, 미투, 1.5룸, 2룸, 3룸 골고루 섞여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네, 저도 수업 내용 다 기억이 납니다. 백수도 살고, 회사원도 살고, 가족들도 살고. 네. 사실 서울은 원룸만 있어도 괜찮긴 하는데 지방은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걸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건 자체는 괜찮네요. 다만 이게 이제 네. 12년 됐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다가구가 건물로만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안에 들어가면 침대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기타 옵션들이 있잖아요. 이런 전자기기들도 한 10년이 지나면 서서히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부에 들어가서 고장 여부나 중간에 교체 여부나 이런 것도 파악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이 방 하나만 수리를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방이 여러 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내부에 들어가서 봐야 될 텐데 빌라 이미 네, 임장을 제가 많이 다녀서. 임장 다녀서 내부 구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구조도 다 틀리고 막 모양도 맞습니다. 틀리고 똑같은 15평이라고 했는데 진짜 모양이고 뭐고 다 틀리잖아요. 다가구도 마찬가지예요. 다가구도 같은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있는 다가구랑 그 뒤에 있는 다가구랑 여기 있는 거랑 원룸의 구조도 크기도 모양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얘기 듣고 여기는 60 받는다 70 받는다라고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룸 구조도 보셔야 되고 투룸도 3룸도 있으니까 그 구조까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우리 내부에 들어가서 네. 임차인이랑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네. 인터뷰하면서 내부 구조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야 우리가 기준점이 생기고 기준점이 생겨야 주변에 나와 있는 원룸들 가격들이랑 비교해서 우리 거는 50이다 60이다 70이다 결론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이제 임차인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전부 다 못 받아 가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이런 임차인들 만나볼 때 그래도 이제 순위 배당으로 먼저 받아 가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소액 임차인들을 공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좀 보시죠.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필로티가 있다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이건 약간 좀 세월의 흔적이 좀 보이긴 네네. 해요. 근데 문 자체 12년 전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졌던 것 같아요. 느낌이 다르네요. 이게 뭔가 확실하게 스케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가 지금 반층 정도 올라왔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은 아니에요. 구조가 조금 특이하네요. 네, 여긴 지하는 아니고 아까 1층에 불법 건축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룸으로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죠? 네. 근데 빌라 계단 수준이에요. 일반 다중주택 보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타일로 마감됐잖아요. 되게 깨끗한데요?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크다. 그쵸? 넓어요. 이게 넓은 데 많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일 것 같은데. 야, 보일러실도 넓어요. 냄새는 살짝 납니다. 네. 근데 층고는 되게 높지 않아요? 네. 그리고 거의 12년 됐는데 문이 요즘 거 같네요. 깨끗해요. 그리고 복도의 창이 굉장히 커가지고 내부가 굉장히 밝아요. 근데 확실히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월세가 막 5만 원씩 차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2층하고 구조는 동일해요. 여기는 다 원룸이고 여기가 투룸이에요. 내부를 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쵸, 내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죠. 일단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같이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주인 세대로도 썼을 수도 있는데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401호는 투룸, 여기 이제 3룸 주인 세대로 만들어진 거고 확실히 주인 세대는 문 색깔 달리하죠. 누가 봐도 주인 세대예요. 서울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에 꼭 주인이 안 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지방 내려가 보면 주인 세대 주인이 살더라고요. 네. 그러면 옆에 있는 다가구들 보시면서 주인 세대도 방문해 보면 좋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옥상이네요. 아, 옥상에 보시면 501호를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계단실이잖아요. 네. 계단실 터가지고 방을 하나 더 뺀 거예요. 여기도 보면 투룸 구조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입니다. 네. 옥상이 열리네요. 보시면 가건물 이렇게 돼 있죠. 야, 저도 어디서 들어보기만 한 것 같은데 태양열을 위해 설치해서. 이거 건축물이긴 한데 계단실을 확장해가지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낙찰받으면 어떻게? 이거는 막 걸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걸린다 하더라도 투룸이라고 하면 네. 연간 그래도 1,000만 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정도 크기면 1,000만 원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 그냥 만드는 것도 다 돈이거든요. 네. 위반 건축물이 있다라고 해서 아니 너무 안 좋네가 아니라 나쁘지 않네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익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가건물 들어갔다 하더라도 저 네. 옥상 공간은 충분히 넓어요. 네네. 그리고 옥상 상태도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회원님이 만약에 다가구 받으시면 땅도 포함해서 건물 전체가 이제 회원님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물주라는 마음으로 좀 꼼꼼히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돈이 될 수 있거든요. 방수 상태는 나쁘진 않아요. 살짝 좀 갈라진 게 있는데 뭐 내년쯤, 내후년쯤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올 여름 버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비명 소리 들으셨나요? 여기가 바로 이제 어린이 대공원. 앞에 푸르름이 굉장히 눈에 보이죠. 네, 지금 나무들이 뛰어가고 싶은데요. 저 자이오드롭 있네, 자이오드롭. 여기서 보이네요, 저게.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한번. 아, 진짜요? 애들이랑 한번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시간에 임차인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조심스럽게 벨 한번 눌러 보실래요? 네. 네, 전 멀리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잠깐 볼게요. 그래도 보증금을 받아가는 임차인한테 눌러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300, 4호, 5호, 6호 눌러봐도 될 것 같아요. 202호라. 지금 시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가구 볼 때도 조금 늦은 시간에 오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내 물건 임장할 때는 6시쯤에 와요. 와가지고 불이 켜진 걸 확인을 해요. 불이 이제 한두 개씩 켜지잖아요. 불 켜진 데 가서 이제 먼저 공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방까지 다 보고 오죠. 한번 내려가 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경매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려 줄 수 있을까요? 경주인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 열받지 않았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거든요. 하시는 데는 뭐 전혀 불편함 없어요. 네, 이게 원룸 구조인 거죠? 네, 뭐 누수나 뭐 이런 문제도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 옵션도 지금 다 있죠. 다 없어요. 아, 쓸만하고요. 네, 구조를 살짝만 보여주세요. 눈으로만 그냥 작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세요. 그래도 네. 임차인 한 분이 있으셔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신권에 오니까 임장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는지 네. 웃으면서 그쵸.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벨 안 누른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래서 신권에 조사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리고 이미 빌라로 임장들 너무 많이 다니신 노하우가 있다 보니까 겁 없이 누르시던데요. 근데 이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벨 한번 누르기 힘드셨죠? 쿵쾅쿵쾅. 맞아요.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굉장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저도 다가구 조사하다 보면 저한테 막 소리 지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거랑 네. 개의치 말고 네네. 우리는 내부를 봐야 기준점이 생기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원룸 보니까 기준점이 일단 생기긴 했어요. 물론 이제 12년 되다 보니까 내부가 일부 노후화는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좀 넓었죠. 제가 봤을 때도 넓다는 느낌이 들었고 침대 2대도 되겠더라고요. 네. 충분히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다가구이기 때문에 지금 치사시설 있는데 이건 또 불법이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편하게 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드럼
세탁기도 들어가 있었고요. 네네. 에어컨까지 다 보셨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옵션도 잘 되어 있고 임차인 인터뷰했을 때는 충분히 쓸만하다, 고장도 안 났다 답변까지 받았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기준점이 생겼으니까 주변에 이제 원룸들 봐야 되는 거죠. 조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가구를 산다로 접근을 하는 거죠. 통건물을 보는 거예요. 안에 있는 원룸이나 투룸 같은 경우에 얼마쯤 받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냥 원룸 구한다. 그래서 얼마에 구해야 할 수 있는지도 보는 거죠. 네네. 그럼 50짜리도 구해지고 60짜리도 구해질 거잖아요. 그럼 그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 거 얼마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해 보면 좋죠. 알겠습니다. 네. 잠깐 들릴까요? 네네. 다시 오니까 코너에 있잖아요. 네. 땅의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이것저것 소개받긴 했었는데 이렇게 코너에 위치해 있는 건 없어요. 아까 자루형 토지에 있는 물건도 있고, 이 물건이네요. 우리 경매 물건 바로 옆에 물건도 지금 매물로 나왔거든요. 이게 39억 8천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물어보니까 2년 전에 신축을 한 거래요. 3년 전에 이 굉장히 오래된 다가구가 있었는데 건축주가 네. 24억에 산 거죠. 그러니까 땅값만 평당 3,400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신축을 세우고 39억 8천에 지금 물건을 내놓은 거죠. 대지가 71평, 그리고 연면적이 뭐 엄청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39억 8천. 제가 봉천동, 신림동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거 대비해서 땅의 가격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매물들도 보니까 오래된 다가구들도 아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없는 거, 그냥 완전히 부시고 신축을 줘야 되는 물건들이 지금 평당 한 3천 정도, 그다음에 경매 물건의 어떤 컨디션 정도 되는 거는 평당 4,200에서 4,400 정도 되어 있는데, 다시 본 것처럼 우리 코너에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땅의 가치는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4천 이상 한다라고 하더라도 30억이 넘어가고, 코너라는 이런 프리미엄을 좀 붙인다라고 하면 못해도 32억의 가치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네, 제가 보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식은 좀 됐지만 옆에 건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다. 외관이 결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룸 가격을 확인해봤는데 생각보다 높게 봤네요. 70 나와요. 그다음에 투룸 같은 경우는 85만 원, 그리고 쓰리룸 더 나오죠. 다가구라서 16가구인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조사된 걸로 놓고 보면 보증금이 1억, 그리고 월세는 1,240만 원. 근데 만약에 다른 데는 주차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거는 주차장 별도로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한 1,300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리비 제외하고요. 어떠세요? 물건 자체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보다는 경쟁자가 좀 덜 하지 않을까. 돈만 많이 있다면은 더 열심히 조사해서 해볼 만한 물건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간략하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네. 27억의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이 그래도 80% 나올 거예요. 주거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계산해보면 21억 6천 대출이 되는 거고, 취등록세랑 등록비용 포함해서 한 6억 5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보증금 회수가 되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묶이는 돈은 이제 5억 5천 정도 묶이겠죠. 5억 5천이 여기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래도 월세가 1,300 들어오잖아요. 네네. 근데 대출 자체가 굉장히 커요. 대출이 아까 얼마였죠? 2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데 4.5%로 계산하더라도 이자만 81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저래 빼고 순수하게 남는 건 한 490 정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한 10% 내외 정도. 수익률 측면에서 좀 어떠세요? 네, 좀 아쉬운 네. 마음이 드네요. 예. 근데 서울 거는 수익률이 그 정도가 좀 정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속초 교동에 있는 다가구 받으셨거든요. 네네. 거기는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 한 35% 이상 나와요. 와. 그래서 오히려 수익률만 본다라고 하면 네. 지방이 훨씬 더 나올 거고, 회원님도 어차피 이제 갈아타기 할 거니까 네. 서울 꼭 안 노리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지방 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부동산도 살짝 들어갔다 나오긴 했지만 실제 시세 조사하실 때는 이렇게 대략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회원님 빌라 하나만 조사만 하시더라도 그 네. 하루 온전히 그 빌라를 위해서 시간 투자 다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가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와서 지방에 있는 거 다가구 특히 보실 때 내가 한 4개 봐야겠다, 5개 봐야겠다, 그냥 그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오잖아요. 제대로 못 보고 끝나버려요. 아까 임차인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한 분 봤지만 투룸도 봐야 되고 쓰리룸도 봐야 되고, 그리고 원룸도 방향에 따라 구조가 다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이 만나야 되는데, 다 만나려면 그만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변에 나와 있는 다가구들 그리고 원룸들 같이 비교하려면 한 5, 6개는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 이틀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하실 때는 제대로 보셔야 제대로 된 매도가가 나오고 제대로 된 또 수익률이 나와야 네. 우리가 입찰가가 정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우리 회원님 진짜 하실 물건으로 네네. 조사를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너무 그리고 좋습니다. 저랑 약속했잖아요. 다가구 20개 보기로. 사실 다가구가 어려워요. 땅의 가격만 그리고 월세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입지도 봐야 되고 수익률도 봐야 되고 투자금, 매도 전략, 수리 비용까지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겉만 보고 판단을 해요. 근데 우리는 겉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회원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그냥 임장 영상이 아니라 회원님이 진짜로 낙찰 받고 아, 네. 월세 세팅한 물건으로 우리 영상에 다시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어린이 대공원인데요. 놀러 가시죠.